우리 국민은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왔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차이는 0.7%였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심야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잡으려는 친위 쿠데타였다. 그의 손바닥 글자는 그냥 쓴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 왕이 되려고 했다.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이 위헌 위법한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은 사전 공모 혐의가 짙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내란 대통령 옹호를 멈추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반체제 위헌 정당임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욱은 국회가 선출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한 헌법재판관 40여 개 임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그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였다. 한덕수는 지금도 헌법과 법률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그가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르라고 훈계했다. 윤석열의 추종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공격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 주심 판사인 지기현은 죽은 윤석열에게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거기에 형사소송법을 유린하는 마법의 산수를 동원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기다렸다는 듯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러고서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법을 어겨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폭력성과 권력남용 성향을 정의감으로 포장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내란 옹호 세력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었다. 대놓고 내란 세력을 편든 언론사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해야 할 대다수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독재 정권이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정치적 독극물, 사회적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 이런 태세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밤부터 헌재가 파면 결정한 날의 아침까지 122일 동안 우리는 권력 엘리트의 생얼을 보았다. 그들은 헌법을 존중하지도 국민에게 충성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다. 대한민국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일제에서 해방되자마자 국토와 국가가 남북으로 찢어졌다. 한국전쟁은 아예 민족까지 갈라놓았다. 독재와 부패가 판을 치는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까지 올라섰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세계의 모범이었고 영상예술과 대중음악은 세계 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국민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만큼 변변찮고 비루한 권력 엘리트는 헌법보다 제 이익에 더 진심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변변치 않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계엄의 밤 수많은 시민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무장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시민들만 대단했던 게 아니다. 어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어느 경찰 간부는 계엄사의 정치인 체포조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부 여당 의원들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이 사실을 들어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궤변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호히 배척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했다. 단순한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가치 판단도 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면이 있다. 수십만의 시민들은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집결했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이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어떤 군인은 내란의 실상을 그대로 증언했다. 어느 판사는 터무니없는 1심의 징역형 선고를 뒤집어 야당 지도자 이재명에게 완전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들은 밤낮없이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윤석열 파면 요구 집회를 열었다. 그 덕분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과 잔당들도 마저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내란이 되살아날 위험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다. 대단하지 않은가? 한국의 권력 엘리트가 다 비루한 것은 아니었다.
사명감과 애국심, 결단력과 능력이 있는,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엘리트다운 권력 엘리트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국민도 그렇다. 아무 국민이나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를 막아내는 건 아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에 드문 일이다. 우리 국민은 2022년 잘못된 판단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찰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경고 신호를 보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고는 더 강력했다. 하지만 민심을 무시하자 총선에서는 역사에 없었던 참패를 안겨주었다. 그것이 마지막 경고였다. 하지만 그마저 무시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은 몸으로 국회를 지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게 했고 압도적 여론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 넉 달 동안 쉬지 않고 모이고 행진하여 헌재 파면 결정을 압박했다. 우리 각자는 변변치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고 뜻과 힘을 모으면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같은 오류를 또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때도 이번처럼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존 스튜어드 밀의 자유론을 읽고 또 읽었다. 밀은 마치 우리 국민에게 건네는 듯한 말을 써놓았다. 윤석열의 당선부터 파면까지 견뎌내고 이겨낸 시민들에게,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았었던 사람들에게, 남태령 기적을 만든 젊은이들에게, 눈보라를 맞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지새운 남녀노소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얹어 그 말을 전하고 싶다. 밀은 우리가 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 정신의 이것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상태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은 경험과 토론으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지적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온다.